어린 강을 대상. 초등학생인가? 네? 저 중학교 올라가요. 내가 봤을 때 초3부터 지금 중3까지 있는 거야. 중3? 아 그래 여기 중3 언니 중3 이제 중3이지 맞아요. 아니 언니 중3 맞아. 중3이거든요? 모르겠다. 배웠구나. 여기 원광대는 어딘지 그래 알아? 아니야? 굉장히 깜찍하고 나 귀엽다. 그러니까 오늘따라 쟤랑 다르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났어. 여기 중국이에요. 너는? 네? 그냥 정상. 애교들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누구 불러주세요 빨리. 언니 불러. 김민지 안 왔어 이제? 아니 너네 그러면 불러야지. 아직 좀 잘 들립니까? 네. 아직 다 해요? 안 나와? 잘 들리. 되게 잘 안 들린대요. 안 들린다고. 잘 안 들린대요. 잘 들립니까? 네. 중으로 해야 돼. 알아야 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다 안 왔습니다. 지금 완전 결혼 충전이야. 지금 완전 하나야. 선택은 잘 너가 너가 그래. 제 시우야. 나 아이돌 싸요. 요새 막 오늘 되게 잘 어울린다. 너희들이 살아가야 내가 돼. 내 밖에 저기 혼자가지고 따로 썼는데 왜요? 아니 솔직히 아니 솔직히 맨날 좋아합니다고 알아? 소고기 먹고 싶다면 삼성정점, 돼지고기 먹고 싶다면 삼성정점, 과일 삼성정점, 삼성정점, 삼성정점. 띠아또 와우 문자재. 너야? 너 아니야? 너 중학생이야? 얘는 초5. 아 초5야? 너 초5야? 이렇게 나이 먹었어? 야 대박. 얘들은 다 중이 있어, 중이? 중이 없어요. 아 여기보다 아까 미안해. 아 이거 진짜. 중이 나이가 헷갈려. 중3 야 지금 내 나이 헷갈려. 중3이에요. 야 내 나이 헷갈릴 때 빨리 손들어. 중1 손왜 들어? 중이 올라가는 거야? 네. 아니, 초등학교 졸업 안 한 거야? 했어요. 졸업식 벌써 했어? 네. 저 방학 한 12월에 했어요. 작년 12월에 한 4대 이게 앞에서 나가고 연달리는다. 잘한다. 그러니까 완전 근데 제가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야 그러면 안 돼. 언니 빨리 저 손대봐. 지금 손좀 깔끔할 생각이가지고 고민 중인 그정에. 승진 진짜?
나홀로집에 나오는 귀여우세요. 자,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핸드폰은 다 진동으로 다 이제 촬영이 됩니다. 학생들이 오니까 아주 좋네요. 오늘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강연을 지금 하고, 지금 이 학생들이 나중에 추후로 미술, 설치, 제노사이드 관련된 대한민권 설치 미술을 지금 다 할 학생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듣고 그 제암리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좀 조금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진행하는 창작 활동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강연에 앞서 제암리 그 3.1 운동의 뭐랄까, 우리 그 선조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복회 그 회장님이 오셔서 지금 학생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복회 회장님, 윤대성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화성시 광복회 지회장 윤대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예술원장이 저를 찾아와서 이게 좀 시간이 길었으면은 또 좀 오늘 행사가 더 크게 좀 진행되도록 제가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뭐 얼마 전에 알아가지고 하여튼 이 얘기를 듣고 제 가슴이 뜨거워져서 여기는 꼭 한번 와봐야겠다. 그리고 또 이 행사가 앞으로 화성시를 알리는데 큰 트레이드마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위시한 대한민국의 젊은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화성시의 위상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오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 향남 지구에서도 오셨나요? 네. 향남 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한테 알려가지고 이 역사적인 사실은 여기 교수님들이 오셔서 훌륭한 교수님들이 오셔서 아주 자세히 여러분들을 가르치실 겁니다. 여기 계신 김주원 우리 교수님은 우리 무정장안에 3.1운동 때 그 증조부님께서 앞장서셔서 정말 그 무정장안 아시죠? 거기에 거세게 불같이 3.1운동을 일으키셨던 분의 자손이십니다. 그래서 그 혈통을 이어받으셔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고 순국을 하셨는데 나도 그 대를 이어받아서 그 훌륭한 3.1운동 기념사 그 열렬하게 몸과 마음을 모든 걸 다 바쳐서 나라를 지키려고 투쟁하셨던 우리 선조님의 그 뜻을 기리어서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그 학생들한테 이런 모든 사실을 알려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살리는데 그 역할을 다 하시겠다고 그래서 대학 교수로 계시면서도 이런 3.1운동사를 연구하시고 거기 우리나라에서도 몇 분 안 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기에서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국가의 정체성 5,000년 역사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체성이 뭔지를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서 많은 그 주위의 학생들한테 홍보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 회장님 또 교수님들 참 진정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비록 이제 시작이지만은 이
행사가 불길같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이 화성시의 또 이 제암리 사건을 많이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늘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위해서 수고해 주신 회장님과 교수님들 그렇게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내비는 따로 이제 나중에 추후로 저희 소개하고요. 이제 강연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김주용 원광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원광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김주용입니다. 제 고향은 여기 화성 우정입니다. 1919년 4월 14일 날 아까 우리 윤대성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39살의 젊은 청년이 당시 일본 제국주의 군대, 여러분들 혹시 일본 제국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나요? 일제강점기. 그 당시에 3.1 독립선언이 일어날 때 순산한 경찰이 이 불꽃 같은 열기를 제어하지 못하니까 조선군이라고 했어요. 조선군은 조선 총독부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 받냐? 도쿄에 있는 일본 본국의 명령을 받아서 한반도가 지금 전시 상황이다. 그때 양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독립을 선언했는데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전시 상황이니까 군대를 파견하라. 그래가지고 당시에 조선군 제24단 78년대 지금 용산에 있는 아리따라는 사람이 여기에 옵니다. 그 14일날 그 39살의 제 증조부가 총을 맞고 돌아가시죠. 자식 5명을 놓고. 저는 그 자식 중에서 그분의 큰아들의 아들. 근데 저는 이미 39살 넘었어요. 자식도 2명 있고 딸과 아들. 잘 자랐어요. 제가 왜 저도 이 말씀 드리냐면은 3.1 독립선언은 나라 여러분들이 있게 했던 아주 위대한 혁명이에요. 그 3.1 독립선언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뭐라고요? 대한민국이 중요합니다. 대한. 제국이 아니라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황제나 임금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뭘로? 3.1 독립선언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우리 선조들이. 여러분의 선조들이. 그 당시에는 19년에 모든 한반도의 구성원들은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서 만세를 불렀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는 어떻게 알려졌어요? 일본은 우리의 움직임을 시끄러운 몸부림, 한자로 소요라고 했어요. 소요. 떠들고 시끄럽다 이런 얘기. 우리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고 민족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3.1 독립선언을 안 거는 어디 때문에? 여기 때문에. 노벨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가 와서 여기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정리해서 해외에 타전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그 기사를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홍보를 해요. 우리는 독립을 청원한 것이 아니라 선언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이 뭐예요? 학살. 근데 한자로 학살이나 참변이나 참환 이런 것들은 서양 사람들한테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저 영어를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제노사이드라고 쓴 거는 1948년도에 유엔에서 제노사이드에 관한 협약을 램킨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거는 희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는 전쟁이
이 앞에 있는 우리 초3 이렇게 보니까 미래 세대인데 이 아이들이 1910년대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910년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아요? 미안해, 어려운 일이지. 국가가 가장 치욕스러운 날, 우리가 국치일이라고.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중국에서 좀 공부를 해서 중국 사람들이 요 어린애들한테 너네 국치일이 언제야? 그러면 즉답이 나와. 언제? 9월 18일. 1931년 9월 18일은 이른바 만주사변이, 만주사변부터 시작해서 45년 일제의 폐망 때까지 중국인의 사상자 수가 얼마나 될까? 14년 동안 대략 얼마? 14년 동안 중국인 사상자, 죽거나 다친 사람 숫자가 3,500만 명. 14년간. 그러면 해마다 300만 명이 죽거나 다쳐. 그래서 중국 대륙은 그날을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지금도 9월 18일 날 11시에 국가가 행사를 해요. 국가가 행사를 하고 국가가 기억을 하고 교과서에다가 국가가 기록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국가가 기념하지 않죠. 8월 29일이 무슨 날이에요? 아버지 생신인가? 그래서 그만큼 그 당시에 치욕스러운 날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 치욕스러운 날 때문에 학교에서는 우리말로 가르치지 못해. 영화 말모이라고 있어요. 윤계상에 나오는 그 말모이에서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나는데 그때 조선어학회 사건도 발단은 뭐냐면은 저 평양 근처에서 기차 타다가 여학생이 우리말로 기차 안에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또래 조잘조잘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선말로 하니까 당시 조선인 경찰이 성이 안씨야. 근데 창씨개명을 하고 안전, 야스다라는 사람이 너 조선말을 해? 누가 가르쳤어? 어느 선생님입니다. 서울부터 시작하고 다 그때 같이 끌려간 사람들이 33명이. 그만큼 남의 나라에 지배받았을 때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거의 사라지기 직전. 그래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침략도 받아서는 안 돼. 그러려면은 물질은 계속 개벽돼 가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아까 우리 초5 열심히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나 때는 말이야 그런 게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물질은 개벽이 돼요. 빠르게. 근데 물질만큼 우리 정신이 개벽돼야 되는데 우리 정신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 나태하고 타력에 의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누가 지켜줘? 우리 학생이 지켜줘. 스스로가. 부모님이 지켜줄 수도 있어. 그러나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 국가가 스스로가 방위력 있고 우리 국가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대한제국은 1907년 8월 1일 아저씨가 동네 아저씨처럼 생각해요. 여기 고향이 여기니까 숫자를 잘 외워. 역사 교수라. 아직 능력은 다른 건 못해요. 게임도 못하고. 8월 1일이 1907년 8월 1일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난 날. 군대 해산됐을 때 전체 군대의 숫자가 8,800명. 지금 여기 8탄에 해병대 사령부 있잖아요. 해병대도 지금 8,800명 더 될 거예요. 그런 군대가 전 한반도를 지킨다고 생각을 해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침략을 당했다. 의병전쟁 치르고 수십만 명이 죽어나갔던 동학부터 시작해서 그게 아픈 역사예요. 아픈 역사는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 역사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아픈 역사를 자꾸만 기억을 소환해서 복귀하고 그 다음에 일본 애들하고도 싸우라는 게 아니라 일본 애들하고도 야 우리 이런 아픈 역사가 있어. 일본에
어린아이들 여러분들이 아직 한국의 BTS 좋아하는 애들 정말로 내가 아는 26살짜리는 하도 아이돌을 좋아해서 내가 익산에 사는데 익산 우리 집에 와서 잔 적이 있어. 여자애가 우리 집사람이 일본에서 유학해서 그 지인을 알아가지고 얘 꿈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아이돌을 너무 좋아해서 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정도야. 지금은 100년이 지났어. 100년이 지나서도 아픈 역사는 아파. 그걸 기억 못하고 흘러가면은 내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기서 죽어나가는 군인 숫자보다 민간인 숫자가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와닿습니까? 와닿지 않죠. 100여 년 전에 우리 민족이 유관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항거하면서 죽어나갈 때 서구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느 나라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픔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연대할 수 있어야지 그 아픔이 더 승화되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인간의 탐욕으로 만드는 거고 또 하나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 때 불과 100일 사이에 죽어나간 숫자가 23,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 샹남북 이게 100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죽어나가는 그 정도. 그거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그만큼 여기에서 아동 죽어나간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아저씨는 여한은 없어. 애들이 다 커서. 큰애가 30살, 작은애가 27살. 딸보다는 아들이 더 잘생겼어. 걱정을 안 해. 그런데 우리 꼬맹이들, 특히 우리 초3 어마어마하다. 앞길이 구말리 같다, 그치? 근데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학살당했을 때 이 아이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윤동주 아시잖아요. 윤동주는 29에 죽어. 후대도 없이. 그게 식민지 소년들이 겪었던 그 당시 생활 위기. 그 위기가 100년이 지났는데 저 먼 곳에 또 벌어지고 있어. 인간은 혐오와 갈등을 항상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 자유로운 존재예요. 본래부터 선한 사람은 없어요. 교육을 통해서 부모 세대에서 이어가지고 선하게 만들어지지. 지금 우리 초 미안해 이름을 몰라서 아까 그 핸드폰 어머니가 제어하지 않으면 밤새 할 수 있어요. 왜?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얼마나 솔직해.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는 저렇게 어린애예요 지금. 또래 애들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세대를 후대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주제를 우리 고향인 화성지역 제노사이드하고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과연 그 제노사이드를 대하는 화성의 시민들과 우리 학생들은 무슨 고민을 해야 될까? 게임하기도 바쁜데 무슨 고민이냐고 해야 될까? 제가 원광대 교수로 임용된 지가 이제 7년 됐는데 그 전에 14년 동안은 뭐였냐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14년간 해외 사적지를 조사했어요. 아까 제가 큰딸이 선살이라고 했죠. 이거 방송 나가면 걔가 그럴 거야. 저를 돌봐준 적이 있나요? 해외를 한 300번을 갔어요. 그 어느 날 보니까 애가 다 커 있어요. 평정산에 2013년에 가니까 앞에 거대한 숫자가 딱 있어. 3,000명. 3,000명이 한날에 죽은 거야. 기관총 총독을 받고 여기는 애부터 시작해서 깐난에 뭐 다 있어. 이 사건이 왜 벌어졌냐면 1931년 아까 9월 18일이라고 했어요. 그때 일본이 만주라는 데는 얼마나 넓으냐면은 여기 혹시 이제 이 바란이나 향남 쪽에
신시가지 가면 식당에서 조선족 아줌마들이 있을 거예요. 조선족 아줌마들이 예전에는 한반도에서 대부분 다 간 사람들이죠.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하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올라가. 200만 명이 있었어요. 해방 전에. 그리고 해방 때 100만 명이 한반도로 왔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서 거주하면서 후대들을 우리는 조선족이라고 불러요. 중국 국민은. 범죄의 도시나 여기 나오잖아. 윤계상이나 장첸이라고. 그런데 그 32년 그 다음에 만주국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만주국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한반도의 5배 되는 면적을 통치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하얼빈에서 대련이라는 곳까지 고속철도가 있어요. 우리 지금 KTX. 제가 오늘 익산에서 오면서 화성까지 오는데 차로 2시간 걸리는데, 익산에서 서울에 출장 갈 때는 1시간 10분이면 가요. 200km밖에 안 되는데 하얼빈에서 대련까지는 980km. 980km를 3시간에. 끝없는 평원이 있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넓은 땅을 차지해서 농업, 공업, 대공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원료 공급지를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또 조선인들, 한인들, 중국 사람들. 침략에 대해서 저항했어요. 그 침략에 대해 저항할 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평정산 주민들을 갖다가 3,000명을 모아놓고서 난사를 했다. 여기에 박물관이 100m예요. 직선거리도. 100m의 이유는 그 유골, 죽은 사람, 3층 유골이 있어요. 애부터 엄마, 아버지까지 이렇게 엎어져서 죽었어. 그걸 그대로 누군지 건지 몰라. 또 불을 질렀기 때문에. 그대로 그 위에다가 기념관을 만들어놨어. 우리 제암리 고주리는 23, 6분, 29분. 근데 여기는 3,000명이나 한날에 죽였다. 이것도 제노사이드인데 그렇게 아주 참혹할 만큼 일본 제국주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평정산을 얘기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끝장 제노사이드는 난징이에요. 난징 대학살. 난징에서는 30만 명을 죽여.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자랑스럽게 지금 화성 독립운동 기념관이 여기 제암리에 만들어지잖아요. 지방비로 전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우수. 저 고향이니까는 그런 강의를 해요. 익산 강로. 익산에도 2022년 3월달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기에 10분의 1 규모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화성은 그렇게 독립운동 사적지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저렇게 전시할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이 일본 제국주의가 지금 침략했던 이 만주 지역에는 수많은 학살 현장이 있어요. 그 학살 현장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우리도 있어요. 우리 민족도 있어요.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을 죽이러 가는 경우, 또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들을 갖다가 제어하는 경우.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영화 화이강의 다리라고 있는데, 화이강의 다리에 나오는 가장 악질적인 사람은 우리 민족, 호리안 가드. 일본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일, 가장 힘든 일을 갖다가 조선 사람을 시키고 본인들은 뒤로 빠져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만주 지역에서. 그리고 만주국에서 독립운동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만주국은 하나의 국가예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파르티잔이라고 해서 유격대원들이고, 곳곳에 유격대원과 일반인들을 갖다가 분리시키기 위해서 일반인들을 학살하고 경고장을 넣어요. 니네 독립운동에 나가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근데 그 위협을 다 뚫고 독립운동에 매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나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만, 윤봉길 의사만 영웅이 아니라 자신을 헌신해서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달려나간 사람들은 모두 다 영웅이에요. 아까 우리 광복 회장님의 할아버지 같은 분들도 다 민족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만주의 이 평정산 학살, 당시에 이 모더성이라는 생존자, 당시 8살이에요, 8살. 초산보다도 더 어린 살아있어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 증언 내용들이 있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제노사이드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제노사이드가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에요. 그리고 터키라고 아시나요?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그러지, 튀르키예. 튀르키예가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자마자 아르메니아인을 학살하기 시작하는데 약 150만 명 이상 죽여요. 그리고 무기가 발달하니까 지금 우리 북한의 핵무기, 전 세계 핵무기 다 위험한 거예요. 터지는 순간 공멸하는 거예요. 고대의 전쟁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기가 포, 창, 칼 이런 거잖아요. 대량 학살을 지금처럼 할 수가 없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학살이 일어난 게 바로 2차 세계대전. 러시아만 해도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까 중국은 3,500만 명이라고.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군인보다도 이렇게 어린아이들, 여성들이 희생을 많이 해요. 그 이유를 왜 반복해야 돼요? 단순히 인간의 탐욕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통해서 인간들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 물질은 계속 발전하는데 사람 머리는 보편적 가치를 따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학폭이 왜 일어나요? 자기보다 심각한 사람들을 갖다 억누르려는 그 본성을 죽이고 같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게 공통체예요. 우리는 공통체를 같이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뭉개고 나만 잘 살기, 그럼 결국은 어떻게 공멸을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세계도 그래요. 남북이 지금 대치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또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세계와 함께. 그래서 근대 제노사이드의 대표적인 것은 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민족 간의 절멸 전쟁이에요. 절멸은 뭐예요? 절멸. 끝장내는 거예요. 너도 없고 나도 없어. 근데 이 제노사이드에서는 나는 있고 너는 없어져. 초삼 이해됩니까? 괜찮아? 내 언어가, 내 문어가 그대를 감동시킬 수 있나? 쉽지 않지. 훌륭해. 내가 기록해놓게. 2024년 1월 20일 가장 어린 아이를 내가 강의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보면은 민간인 희생률이 얼마입니까? 2차 세계대전 60%예요. 군인 숫자보다도. 군대 가서 싸우는 거는 국가 지킨다고 해서 당연한 임무인데 민간인들은 무슨 피해? 근데 이게 점점점 늘어나요. 7, 80년대 보면 얼마까지? 민간인 희생이 아프리카 같은 80%를 넘어요. 상당수 어른. 피워보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죽어가는 것은 인류가 갖는 가장 죄악스러운 일이에요. 우리한테도, 우리 역사에도 아픈 역사가 많아요. 청살리 전투 혹시 들어본 학생 있나요? 청살리. 거기까지는 몰라. 아까 아직 중학교 과정에는 청살리가 없나 보지? 바란니는 있겠지, 바란니. 청살리는 1920년 10월, 봉오동 전투는 영화 때문에 알겠는데 1920년 10월 20일부터 약 6일 동안 전투가 벌어져요. 일본군하고.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사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전투예요.
내가 여기를 얼마나 많이 갔겠어. 연변대 다니면서 여기를 해다녔는데 요즘은 안타깝게도 중국이 못 가게 만들어놨어. 왜? 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한국적인 요소가 여기에 투입된다. 연변에. 여러분들이 연변대 앞에 가면은 위에는 한글로 써 있어요. 소수민족법에 의해서 한글로 써 있고 밑에는 한자야. 그만큼 한글이 연길시에 가면은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코로나 시국에 중국인들이 못 와. 특히 여러분처럼 어린 아이들이 한류 때문에 아이들을 보고 싶은데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가요? 연길을 가. 연길 인구가 70만 명인데 호텔이 없을 정도. 왜? 중국 인구가 얼마야 지금? 14억이 넘잖아. 그러니까 대륙에서 수십 시간 차를 타고 와가지고 연기를 합니다. 그게 한류의 시민인데 청산리 전투는 한국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한국 독립운동사인데 학생들이 많이 가. 해마다 대학생들이 탐방을 가니까는 부담스러워요. 중국 입장에서. 조선조국 역사지 왜 한국사냐. 나는 근데 중국 입장에서 이해는 하지만 중국이 강국일 수 있지만 큰 대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포용력이 없어요. 이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면서 큰 승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일본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민간인들과 분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2만 명을 동원해요. 군대 2만 명을 동원해서 조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1920년 간도 제노사이드 3,500명을 죽입니다. 3,500명.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학생 가르치는 사람들. 영화 배우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나운규라고. 나운규는 명동학교를 나왔는데 윤동주의 선배야. 윤동주의 선배인데 동주의 선배인데 나운규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아예 안 했어. 학교에서 4년제에서 공부를 안 하고 뭘 했냐면 저 뒤에서 거울만 봤어요. 옛날 말로 색경만 봤어요. 근데 4년 동안에 앞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독립운동가라 공부는 안 했어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나운규가 독립운동을 해요. 영화도 찍고 영화 배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독립유공자로 포상까지 갑니다. 근데 이 마을을 갖다가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청산리 전투에는 장암동이라고 해서 노르바이골 가면은 거대한 공동묘가 있습니다. 제암리에 지금 묘가 있잖아요. 합동묘. 보다 더 큰 묘가 있어요. 40명 이상이 들어갔어요. 근데 왜 그러면은 공동묘를 만들었냐면은 죽이고 나서 그 시신에다가 휘발유를 붓고서 다시 불을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40명이 불타면서 뼈가 엉켜버려갖고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평화해온 시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 제국주의 전쟁 시기에는 인간은 저렇게 잔악했다. 이러한 제노사이드 전쟁을 계속 벌였어. 그래서 나는 역사학자로서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학살 참변보다는 제노사이드로 규정해야 좋겠다. 재앙 고주리 제노사이드. 이거는 그냥 제 의견이지만은 그래서 경신년 간도 제노사이드는 계속 논문에 써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 그 후대들이 지금 기시다라는 일본 수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아 그래 국제사회가 그 정도는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사죄를 이끌든 사과를 하든 아프게 수세기 동안 때렸는데 지금 수십 년 동안 때렸는데 그거에 대한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노사이드라는 것은 그만큼 인간에 대해서 친구 간의 좋은 몸이 친구 간의 괴롭힘도 제노사이드. 그런 일이 없죠. 자, 한국 사회에서
일본군의 동학농민혁명군 이 학살은 제국주의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일으켰던 최초의 대학살입니다. 제가 있는 익산 밑에 이제 정읍이라고 있습니다. 정읍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있는데 동학농민이라는 건 뭐냐면 1894년에 들불같이 일어나. 자, 우리 세금을 낼까 안 낼까? 세금. 그때도 세금을 내.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를 낸다. 과자 사 먹지. 좀 과자 사 먹을 때도 과자에 세금이 붙어. 인간은 태어나면서 세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억울해하지 마. 근데 저 때는 세금을 지금 화성시장, 정명근 시장 예를 들면은 정명근 시장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군수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럼 어떻게 하겠어 우리 학생은? 낼 거야 세금 다? 일단 다 내야지 살지. 아, 일단 다 내야지 살지. 그렇지. 내긴 내는데 다 내고 나서 못 살아. 그럼 어떻게 해? 친구를 모아서 야, 저 군수 안 되겠다. 시장 안 되겠다. 그리고 국가가 안 되겠다. 조세 저항을 한 거야. 근데 조세 저항을 해도 이게 한두 명 갖고 안 돼. 둘이 초5와 초3 뭉쳐가지고는 시장님한테 씨알도 안 먹고 부모님들 또 부모님의 친구들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자꾸만 모아. 그리고 움직여. 그 이유는 1876년에 일본 제국주의에서 우리가 강제로 개항이 돼. 강제로 개항이 되면서 불평등한 조약을 맺어. 불평등한 말 알지요? 평등하지 않는 조약을 국가가 맺는단 말이야. 그때부터 우리의 국부가 유출이 돼. 조선의 국부가. 그런데 그 조선의 국부가 유출이 되는데 양반들, 지배층들은 다 잘 살아. 여기 부모님들이 다 장관급은 아니잖아. 그죠? 그 당시에 이 장관급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명성황후 민비의 족속들. 민영익 같은 경우. 요즘 호캉스라고 있어. 호캉스.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호캉스가 있는데 민영익 같은 경우는 갑신정변 이후에 홍콩하고 상하이에서 하룻밤에 일일 숙박비가 150만 원. 그거를 8년 동안 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일까? 바로 조선왕조가 전매권을 갖고 있는 거. 뭘까요? 조선왕조만이 갖고 있는 전매권. 세금?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물어봤는데 너무 국가가 단독으로 갖고 있는 독점권이 있어. 이 아시아에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제품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거를. 반도체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홍삼이야, 홍삼. 이제 홍삼을 비웠는데 정관장 사장이 들으면 기분 나빠요. 홍삼은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중국인이 조선 갓을 쓰고 중국 삼을 팔아도 그게 홍삼이 될 정도. 그 정도로 다 위대했어. 그 홍삼 파는 것을 가지고 명성황후는 후유식했단 말이에요. 근데 민들은 너무 힘들게 살았지. 추국 목표하고. 그게 들불같이 일어났지. 왕조가 유급하니까 누굴 불러? 청국을 불렀어. 근데 청나라를 불렀는데 청나라 부를 때 같이 함께 참가해야 할 조항이 있었다. 갑신정변 이후에. 그 조약이, 한성 조약에 의해서 누가 오냐면은 일본이 와. 일본군들이 오면서 이 동학농민혁명군들은 어떻게 해요? 추풍낙엽처럼 쓰러집니다. 저건 일반인이야. 농사 짓다가 그냥 복덩이 들고 온 사람들이야. 이때 당시 일본 외무상 무스 무네미스가 뭐라 그러냐면 자신의 회고록 권건록에다가 야, 죽여도 너무 죽였다. 특히 어딜 많이 죽였냐면 여순 같은 경우는 류순이라고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셨던 류순 같은 경우는 청일전쟁, 또 동학농민혁명 그 시기에 같이 청일전쟁이 일어나는데 여순에 올라가갖고 30년 거의 기록이 30명 남겨놓고 2만 명을 죽인 거예요. 여순에. 여기 동학농민혁명군은 최하 5만에서 최대 30만 명까지 죽였다. 이거는 동학농민 우리는 혁명, 전쟁, 정규 전쟁이 아니라 저는 제노사이드, 학살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이 학살. 근데 이 학살을 통해서 동학농민 혁명군의 정신은 3.1 독립선언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동학농민혁명군의 가장 큰 모토는 뭐야? 아젠다는 사람은 곧 하늘이다. 인내천. 들어는 봤나요? 초삼. 지금부터 초삼의 기준으로 계속 얘기해요. 사람은 하늘이다. 뭔 얘기냐고? 어렵지? 나도 어렵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선왕조는 10% 이내만이 양반이었어. 처음 출발할 때. 그 나머지는 중인, 일반 평민들. 근데 나나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행운이에요. 여기 안 그랬으면 70% 이상은 조선시대에 이름도 없어. 돌쇠, 삼돌이, 아니면 언년이들. 그 당시 조상님을 잘 둬가지고 예를 들어 뭐 허균의 누이처럼 허난설은 이렇게 이름 맞을 수 있어도 쉽지 않은 일이지. 보편적 가치를 발현할 수 없는 사회였단 말이야.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때는 동학에서 사람도 곧 하늘이다. 똑같다는 얘기야. 응? 그렇다고 선생님하고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직이나 직책은 있잖아. 학생은 뭘 해야 된다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내 아저씨가 여기서 우정읍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유학을 시켰어. 어디로? 수원으로. 그 수원도 유학이야. 명문고등학교 나왔다. 수원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여기 시장님도 수성고등학교 출신이야. 안 왔어요, 시장님. 보지 마. 자, 그렇게 교육권, 참정권, 생존권이 있는 게 민주공화국이라고. 뭐라고? 민주공화국이 뭐라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고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만들어질 때 임시헌장이 만들어져요. 임시헌장을 우리가 임시헌법이라고 해요. 임시헌법 제1조 뭘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뭐야 지금? 훌륭하다. 초삼 알아? 형들하고 누나들만 아는구나. 너는 오늘 선행학습을 한 거야. 강남 안 가도 돼. 역사 속에서는 제1조 1항, 그 다음에 제1조 2항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임시정부의 임시헌법 제1조가 지금의 헌법하고 똑같잖아.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얼마나 위대한 선배들이야. 독립을 선언하는 거는 다시 한번 제국주의로 복귀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는 굳은 의지로 지금 여기 도산 안창호인데 도산 같은 사람이 임시정부를 만들 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독립을 선언했고 모든 민들은 만세 부르면 독립이 선언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향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화성 지역의 제노사이드 위험과 실태. 되게 어렵다, 그지? 초상.
유형과 실태. 실태는 뭘까? 이 물고기 중에 명태라는 게 있어요. 명태 이름이 굉장히 많거든. 명태, 동태, 생태, 황태, 먹태? 니들이 먹태를 알 나이는 아닌데. 연변 쪽에서는 짝태라고 부르거든. 짝태. 근데 거기에 관련된 이 실태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난 모양. 이 화성인 당시에 3.1 독립선언이 일어나고 나서 왜 그럼 제한리 학살, 제노사이드가 벌어졌을까? 전국에서 이 화성 지역의 독립운동은 굉장히 공세적이에요. 그냥 만세 부르는데 끝난 게 아니라 당시 일본 제국주의 기관을 파괴하는데도 목적을 뒀어요. 그래서 4월 3일 우정장안, 그 다음에 3월 30일 송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일본 순사가 죽어요. 경찰이. 그것도 2명이나. 가와바다하고 노구치라는 사람이 죽는데, 아까 제가 처음 하도해 보라 그랬어요. 3.1 독립선언을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한 소요가 아니라 전쟁으로 봤다. 이제. 그래서 경찰이 아니라 이제는 군인을 파견을 해요. 군대. 우리 초호도 10년 뒤에는 이제 군대 가나? 대안의 나무로 태어난 거라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군역에 또 의무가 있잖아요. 초3도 마찬가지야.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이렇듯 전 한반도에서 벌어진 독립선언의 열기를 막기 위해서 뭐라고요? 군인을 파견해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1920년 3월 1일 상하이 올림픽 극장에서 오후 2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1회 독립선언 기념식이 열리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나와서 한 말이 뭐냐면은 이날 어떤 날이? 3월 1일. 작년에 이날은 1919년에, 그러니까 1920년에 행사할 때 그 말이지. 작년에 이날은 우리 백이민족이 영원히 자손만대에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날이다. 여러분들 2000년 동안에 민주공화국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왕을 좋아하시나요? 황제를? 그 될 수 있는 확률은 로또 100개보다 더 어려워. 왕이 될 수 있는. 이제는 내가 막을 거야. 민주공화정에 다시 왕이 된다는 거, 그거는 후대들한테 대한 또 하나의 기성세대의 죄죠. 그래서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는 군대를 파견해서 어디부터 치냐면은 가장 핵심적이었던 송산하고 우정장안. 그래서 수천리, 화수리 이쪽 지역을 쑥대밭에 맞습니다.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전시에 민간인 죽이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전쟁이라 생각합니다. 19년 4월 14일 날 오후에 제 증조부가 함자가 김연방인데, 연자방자인데 39살. 58살 두 분하고 있다가 총 맞고 두 분 다 그 자리에 들어가셨는데, 제 돌아가신 선친이 있어요. 여기 선친하고는 어렵지.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가 27년생이에요. 27년생인데 이분이 10살 때 중조부 이장을 하면서, 묘를 이장하면서 어른들이 초상 손도 여기다가 총알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다 뭐 할아버지 몸에서 나온 총알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 10살 때, 36년도에 이장할 때. 근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분은 6.25 전쟁 때 또 해병대 또 참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총 맞고 돌아가셨지. 본인도 총 들고 또 이민족하고 싸운 게 아니라 같은 민족하고 싸웠잖아요. 이런 전쟁의 세대를 다 지난 사람. 그 힘든 세대. 근데 나는 그 힘든 세대를 또 여러분들한테, 내 후대들한테 물려주는 거는 얼마나 큰 제약이냐. 1910년 8월 29일 날 이완용만 나쁜 죄인이 아니라 1910년의 모든 구성원들은 다 죄인이야. 왜? 나라를 망태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을 감시하지 않고 그냥 손 놨다. 2024년에 우리 똑같은 위기가 온다면 나도 큰 죄인이다. 우리 초상은 만약에 그런 성향을 아버지 어머니가 보인다면은 왜 그러십니까? 정신을 개벽해야 해. 알았습니까? 뭐 할란가 모르겠다니. 자, 그래서 군대를 파견했고 14일 날 그렇게 화성 지역에서 우정장안을 사람들 죽이고 나서 어디? 요 바란장, 향남 바란장에 야리다가 와가지고 여기에 교회 3.1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세력들은 여러분들 학생과 종교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종교, 그 종교 집단 제암리 교회 거기는 천주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천도교인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도륙을 해요. 23명을 죽이고 그 전에 가서 고줄에 가서 6명 일가족을 죽이는데 그게 그래서 제암 고줄이 여기 명칭으로 학살 사건인데 당시 스코필드뿐만 아니라 감리교 선교사였던 노블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알리죠. 제가 10년 전쯤에 10년 더 됐구나. 2009년도에 미국 조사를 나갔을 때 미국 도서관에서 모 도서관에서 노블 선교사의 일기를 봤어요. 원본을. 근데 너무 가슴이 쿵쿵거렸던 거는 거기에 내 고향 이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암리, 화수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제암리가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나는 인간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타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면 그 끔찍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수명이 다해서 100살에 자연사함은 모르되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로 강제로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 윌리엄 스코필드 이분은 그래서 그 알렸던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했죠. 이 파란 눈의 외국인들 이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지지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제암리는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제가 아까 부제에 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산자의 침묵과 죽은 자의 침묵과 산자의 다시 기억하기. 어디를? 이 화성을.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런데 산자들은 능히 다시 기억할 수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됐으면 하는데 저 말고 또 다른 강의하실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이 제암리를 어떻게 봤는지 이건 다 논문에 쓴 건데 초삼한테는 너무 어려우니까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특파원이 와가지고 조사를 해요. 조선에 식민지 노예를 10년 살았는데 얘네들이 미쳤구나. 내 얘기가 아닙니다. 북경대학이라고 있어요. 베이징 다슈라고 북경대학 교수였던 천두시라는 사람이 1915년까지는 조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했어요. 왜? 니네는 조선시대에 책봉에 조국무역체제 조선을 깔봤는데 1910년에 나라가 또 망했어. 그러니까 정말 형편없는 민족이라고 무시했어요. 근데 이 천주시가 자기네 나라도 형편없어. 왜?
중국이라는 나라가 1911년 중화민국을 만들어. 혹시 여러분들 상하이 가본 학생 있나? 상하이? 여기 이제 우리 문 작가님께서 오늘 강의가 끝나고 한번 화성시에 제안을 해. 여러분들이 나 이런 강의 들었는데 해외 답사를 가고 싶다. 화성시에서 돈을 대라. 그 많은 세수 가지고 뭐하냐. 우리를 키워라.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도 되고 부모님하고 같이 가도 되고 현장은 공간을 가야 기록의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모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라. 상하이 임시정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근데 여기 상하이 가면 신천지라고 있어. 신천지. 신천지 어서 많이 들어봤지? 그 신천지가 아니야. 그 신천지가 아니고 상하이의 도시계획 구역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예요. 신텐디라고. 그 왜 신천지냐면은 저 4,000년 동안에 이어왔던 정제 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신의 혁명이라고 해서. 근데 신의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대총통이 순원이라는 사람인데 순원이 실각하고 다시 황제가 돼. 누가? 위안스카이라는 사람. 민주공화정에서 다시 황제가 됐어. 또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레스트 엠페어 부이라는 사람이 선통제가 또 1918년에 황제를 책임져. 그러니까 신의 혁명이라는 중요한 혁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다시 복벽이 되는 거야. 황제를 만들어. 그러니까 북경대 교수가 봤을 때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민족이냐 라고 하죠. 그리고 이 천두시라는 사람은 안중근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안중근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3.1운동이 터지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북경대 학생들한테 야 조선민족을 봐라. 식민지에서 9년 동안 10년 동안 신음하다가 드디어 독립 청원도 아니고 구걸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독립을 선언했다. 그리고 뭘 만들었냐. 상하이에다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도 7,000명 이상이 죽어나가. 3.1 독립선언 때. 그 3.1 독립선언 때의 학살에 대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경고를 합니다. 이렇듯 중국인들의 눈에 봤을 때도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왜? 중국이라는 나라도 계속 침략을 당합니다. 외세에 서구에 침략을 당하지 또 일본한테 침략을 당해서 한반도만한 땅을 잃어버려요. 이러한 속에서 당시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언하고 민국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북경대 교수였던 지식인들의 가슴을 흥분시켰어요. 그만큼 우리 민족이 위대한 그 위대함 속에는 희생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우리 초상 너무나 중국어 커아이 귀엽다는 얼마나 이쁘게 중2는 머리가 너무 컸어. 중3 오늘 내 강의는 한 5%는 이해합니까? 그 정도는 이해해? 5%? 야, 내가 모 대선 지지자보다 대선 주자보다 지지율이 높다. 5%는 2%짜리도 있어. 자, 이 전쟁과 갈등의 세계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윤동주라는 시인이 꿈꿨던 세상은 뭐예요? 윤동주. 여러분보다 어린 나이에 윤동주가 태어난 곳은 저 북간도 명동주. 1917년 12월생인데 그때 같이 좀 빨리 태어나는 게 송몽규인데 1917년이면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7년 뒤에
우리말도 못 쓰는 시기에 태어났던 어린아이 윤동주가 우리 글로, 윤동주의 시는 100%다 우리말로 썼어요. 그 우리말로 썼던 그 윤동주의 마음에 후쿠오카 형무소를 갔더니 후쿠오카 형무소가 바로 윤동주가 죽은 곳이에요. 29살에 후손도 없이 죽어왔을 때 그 주사를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금 초3과 초5는 아 저 강의 빨리 끝내야 돼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그지? 빨리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동주 형은 정말 동주 형은 우리말로 우리의 처지를 그리고 나의 생각을 어떻게 후대에 남겼단 말이야. 게임 가지고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사람은 게이머잖아. 열심히 해. 아무리 평화로운 시기에도 세계는 전쟁이 있어. 그럼 나나 여러분들은 일본 사람들을 계속 미워야 될 거예요. 자, 독일 사람들이 왜 나미비아에 반성을 합니까? 100년 전 일을, 100년 전 일을. 독일의 책임 있는 수상이 나미비아에 침략하고 식민지한 거를 반성하고 배상금까지 지불하겠다고. 근데 지금도 배상금 지불액이 10억 유로밖에 안 되니까 10억 유로 너무 적다. 계속 얘기를 해. 그리고 나미비아에서 훔쳐갔던 물건들을 다 반환했어요. 독일이. 근데 지금 일본은 우리 식민지를 통해서 가져갔던 문화유산을 반환했을까요? 더 큰 거는 일본이 남긴 트라우마는 인신에 대한 치료예요. 인신. 사람 몸에 대한 치료. 남자들은 징병을 받고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해서 성노예를 시켜. 싱가포르 가면은 가장 아픈 얘기인데 저 어머니가 28년생이에요. 28년생인데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갈 나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거의 100세일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국가를 잘못 만난 죄, 부모를 잘못 만난 죄, 민족을 잘못 만난 죄. 그건 누구도 하늘 아래에서는 명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지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구나 평등하고 평화로운 시기에 공생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인간이 위대하다고 그러지만은 인간이 위대한 게 뭐예요? 사유한 거. 밥을 먹었어. 오다가 국수랑 걸 먹었는데 내 위장이 소화시킨 게 아니라 내 위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소화시킨 거야. 그러면 난 숨을 거두면 그 내 안에 있는 미생물이 나를 분해할 거야. 인간은 지구하고 공생의 관계. 누구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고 누구도 함부로 침략해서 안 돼.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들어온 지가 지금 114년이 됐어요. 올해가 어른들한테, 여러분들 말고 어른들, 집안에 술 드시는 어른들한테는 중요한 해야. 진로 소주가 만들어진 지 딱 100년이 되는 거죠. 가슴 아프네요. 왜? 집안에 있는 전통주, 가양주를 못 만들게 했어요. 뭐 때문에? 일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일본으로 뭘 많이 가져가? 쌀을 많이 가져가. 산미 증식계획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산미 증식계획이 1921년부터 일어났는데 24년도에 진로소주가 나온 거는 그만큼 조선에서 쌀을 많이 가져가니 집안에서 가양주 만들 때 쌀을 쓰지 마라. 그래서 그 가양주 이름도 나중에 바뀌어요. 몰래 만들었다 해서 밀주로. 단순히 침략은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기억과 관습에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이 화성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나도 화성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내 꿈은
대학교 정년 퇴직하고 화산리에 가서 이장할 거야. 이장. 교수 정년 퇴직하고 이장하는 꿈인데 단순한 이장이 아니라 중조부가 남긴 총막으로 남긴 땅이 있어요. 그 집터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 500년짜리의 느티나무가 그대로 있고 그 느티나무를 저는 관음수라고 부르고 중조부 돌아가실 때 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약간의 평화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서 누구라도 와가지고 평화를 논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꾸려가는 게 제 꿈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화성시장님한테 여기에 모인 아주 영한 친구들 젊은 어린 학생들을 해외 탐방에 특히 제암리 제노사이드와 비슷한 유형의 난징 대학살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이런 데에 일본의 관동 대진제도 마찬가지. 거기도 작년이 관도 일본의 동경 근처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6,500명을 죽입니다. 조선인은. 그러한 제노사이드 현장에 화성 지역 출신들의 학생들을 해마다 지속 가능하게 답사를 시키면은 이 아이들로 하여금 갈등과 혐오보다는 배려와 타협을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도 명품이 되고 여러분들도 명품 인격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까? 네. 자, 이것으로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쉬었다가 2부 강연이 있습니다. 네, 2부 강연은 조금 더 짧게 하겠습니다. 자, 네. 쉬고 잠깐 5분만 쉬겠습니다. 네. 밖에 나가면 몇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화장실도 가능하고 우리가 맛있는 걸 먹지 우리가 맛있는 걸 먹지 g에 10,000원 이렇게 큽니다. 이거 5곡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소고기 먹고 싶다면 삼성정점, 돼지고기 먹고 싶다면 삼성정점, 과일 삼성정점, 삼성저육점, 삼성저육점. 씨앗도 와우 농자재, 농약도 와우 농자재, 농자재도 와우 농자재.